자, 오늘 확률 두 번째 확률의 뜻인데요. 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을 이론적 확률이라고도 그래요. 이론적 확률이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6번을 던져본 건 아니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6번 중에 한 번은 1의 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요. 통계적 확률은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확률을 구해보는 겁니다. 표본적으로 몇 개 확률을 구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야구 선수의 타율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그 통계적 확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PA로 정의하는데, 그는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주사위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에 해당합니다. 전체 경우에서는 항상 6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우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이론적인 겁니다. 실제로 6번 던졌을 때 반드시 한 번 1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6번 다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와는 관계없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보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이 지금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의 비율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뭐냐? 첫 번째,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이 사건 A의 그 경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전 사건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확률 1, 항상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은 1이지만 1보다 커질 수는 없다.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없죠. 그죠? 다 개수니까 0 또는 자연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고, 확률이 0이다 그러면 절대 안 일어나는 거, 확률이 1이면 항상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은 1이고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행해서 구하게 되는 그런 확률을 말합니다. 여기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Rn번 나올 때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 P는 이렇게 정의된다. 실제 시행 횟수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는 그 값을 우리가 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이 P는 이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근사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번 던져서 한 번 꼴로 1의 눈이 나오지만 실제 6번 던져보면 또 꼭 한 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6번이 아니라 60번, 600번, 6000번 던져보면 그 중에서 6분의 1 정도의 비율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점점 가까워진다. 즉 통계적 확률의 극한값은 수학적 확률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큰 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통해서도 이론적 확률을, 즉 수학적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교재에 예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그 주사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주사위, 딱 정육면체로 생긴 주사위라면은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사위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은
어떤 면이 좀 불리하고 어떤 면이 좀 유리하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내기가 어려워요. 그지? 뭐 넓이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어떤 뭐 각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던져봐서 뭐 100번, 200번, 뭐 1000번, 300, 뭐 3000번 이렇게 던져봐서 이게 이래눈이 적어도 몇 번 중에 몇 번 나오더라 하는 것이 그 비율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확률로 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계산 못해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의 예로는 거기 나와 있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비올 확률이라든지 뭐 농구 선수 A가 자유투를 성공시킬 확률이라든지 뭐 임산부가 딸을 출산할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봐야 아는 거죠. 이 윷놀이에서 뭐가 나올 확률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뒤집힐 확률과 그 엎어질 확률이 우리가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그 뒤에 세미나에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죠.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돌아가는 원판에 화살을 쏘아서 색칠한 부분이 맞으면 상품을 받는 뭐 그런 게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 넓이 중에서 요 말하자면 칠해져 있는 넓이의 비율이 곧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전체 그 표본 공간의 그 원소의 수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점 하나하나 이걸 구성하는 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 넓이를 가지고 그 비율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되는 것을 볼까요? 어떤 영역 S 안에서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S의 부분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할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A는 영역 A, S의 전체, 그러니까 전체 크기 중에서 해당 영역의 크기, 이게 이제 넓이나 부피, 뭐 길이 이런 거의 비율로서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걸 이제 넓이의 비율로 구하지 않고 실제 던져서 몇 번 맞는가를 세 가지고 구하면 그건 이제 통계적 확률이 되겠죠. 하지만 이 넓이의 비로 우리가 이걸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고 이런 걸 특히 이제 기하학적 확률을 합니다. 개수를 세서 원소의 개수를 세서 하는 게 아니고 넓이나 길이, 부피 등의 양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기하학적 확률이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기하학적 확률의 그 예제가 한 두어 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로봇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다 어디 하나 딱 멈춘다 그러면은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 여기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 이 색칠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색칠된 부분에 얘가 딱 멈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지금 이게 뭐냐면 뭐 개수로 따지기가 좀 그렇고 넓이를 얘기했을 때 전체 5분의 2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확률은 5분의 2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요 예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교과과정에서 빠지면서 여러분은 별로 뭐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건 뭐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로 넘어가죠.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걸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1번은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이 같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1, 1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2, 2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수가 나오는 경우는 총 6가지가 있죠. 6가지. 그럼 전체 36가지 중에서 6가지에 해당하는 거죠. 뭐 간단하네.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이런 건 쉽죠. 두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 자, 그러면 좀 서로 다른 주사위든 서로 사실 같은 주사위, 서로 같은 주사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똑같이 생긴 것도 뭐 구분이 되거든요. 1번, 2번 주사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든 뭐 똑같은 모양의 주사위든
무조건 36까지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눈에 1이 나오고 두 번째가 4가 나오는 경우부터 해서 얘가 뭐 2가 나오고 5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얘가 뭐 3이 나오고 6이 나오든지 6 이상은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4, 1 이렇게 될 수 있죠. 두 번째가 이렇게 여기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랑 다른 겁니다. 그죠? 다 36가지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체 36개 중에 6개, 즉 6분의 1이 확률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9 이상일 확률. 자, 합이 9 이상일 확률. 이 주사위 눈의 합은 최대 12까지 될 수 있죠. 그럼 9 이상이 되려면 일단 좀 큰 값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9가 되는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3, 6 그죠? 9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4, 5 뭐 일단 9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6, 3, 5, 4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 해버리죠. 두 개 바뀔 수 있으니까 죠.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4가지. 경우의 수로 셉니다. 이걸. 그 다음에 9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 7은 안 되니까 4, 6 그 다음에 5, 5가 있어요. 5, 5 그 다음에 6,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곱하기 1을 할 수가 없는 게 4, 6, 6, 4는 이거 자리 바꾼 거지만 5, 5는 자리 바꿔서 다른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세 가지예요. 이거는 위치 바꿔서 다른 게 나와서 그걸 곱하기 1을 했지만 굳이 곱하기 2를 한다면 얘 곱하기 요 한 가지 경우 곱하기 2 해서 두 가지 거기다가 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세야 되는데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 요까지 했죠. 1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5, 6 6,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거는 6, 6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이걸 다 합치면 몇 가지가 되겠냐? 10가지가 되네, 10가지. 자, 그러면요. 결국 이제 전체 경우에서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18분의 5가 되겠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확률을 구하는 패턴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2 과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 가지고 구하는 건 이건 쉬운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어려워하면 안 되죠. 틀려서도 안 되고요. 자, 밑에 유제들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유제 풀고 나서 넘어가세요. 자, 예제 4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반드시 이웃하게 될 확률은 얼마냐? 역시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이번엔 이제 이게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순열의 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남녀를 뭐 구분 안 하고 7명의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걸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뭐야? 전체는 일단 7팩토리얼만큼 있습니다. 이거 굳이 뭐 계산하지 말고 여학생 2명이 반드시 이웃한다 그러면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하면 되죠.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남자를 5명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총 6명을 세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총 6명. 그럼 뭐야? 그건 6팩토리얼이지. 근데 이 안에서 이 여자가 둘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이만큼인데 해당 경우의 수,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니까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6팩, 7팩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건 7, 6, 5, 4, 3, 1, 이건 6, 5, 4, 3이니까 6, 5, 4, 3, 1이 다 지워지고 얘는 여기 7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7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온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미리 다 계산을 해놓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승, 팩토리얼은 미리 계산해 두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우리가 계산한다. 필요하면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한 줄로 선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서게 될 확률은 얼마냐? 역시 뭐 남자든 여자든 일단 총 6명이니까 전체 경우는 우리가 6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서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 번갈아 선다는 것은 여자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여남, 여남, 그죠? 여남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쓰느냐, 여자가 먼저 쓰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첫 번째 경우에는 홀수 번째에 남자가 쓰고 짝수 번째엔 여자가 쓴다는 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홀수 번째 서는 남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세울 남자 3명을 일렬로 우리가 세우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고, 그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자리에 여자를 세우는 게 또 3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곱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랑 다른 건 뭐야? 여자가 홀수 번째 자리에 쓰고 남자가 짝수 번째 자리에 쓴다는 것만 다르지,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팩, 3팩 이렇게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얘는 밑에 6, 5, 4가 남게 되죠. 그리고 3팩이 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또 지워지고요. 그래서 5, 4, 20, 얘는 2. 뭐 이것도 하나 지울 수 있죠. 그래서 밑에는 5하고 2만 남네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수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었고요. 역시 밑에 나오는 유제 2개 다 풀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